고기능성 고영양분 화장품을 발라봤는데 오히려 트러블만 나고 속상해하면서 화장품을 바꿔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사실 고급 화장품이 내 피부에 안 맞았던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발랐던 거였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안녕하세요, 화피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급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피스킨! 고기능성, 고영양분의 효능과 성분을 가진 고급 화장품은 잘 사용하면 커다란 득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커다란 실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내가 감기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안에 다 병을 나아야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감기 증상들이 빨리 완화가 되는 감기약을 처방해 달라고 해서 빈속에 그 약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똑같이 감기가 너무 심한 환자인데 이 환자는 딱히 중요한 일이 없어서 의사 선생님이 빨리 낫게 하는 강한 약이 아닌 일반 약을 처방해 주어서 빈속에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속이 쓰리고 아플까요? 바로 첫 번째 환자가 속이 더 쓰리고 아픕니다. 이유는요, 효능이 강한 약은 반대로 부작용도 강합니다. 여기서의 부작용은 속 쓰라림이겠죠. 반대로 효능이 적은 약은요, 부작용도 적습니다. 속이 덜 쓰리다는 거죠.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저가 화장품, 로드샵 제품은 대부분 식약청에서 인증해준 안전하다고 특허를 받은 화장품 성분들로 성분을 배합하여 화장품을 출시하기에 웬만해서는 피부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화장품이라는 것은 3일 정도 해당 화장품을 끊게 될 경우 대부분 그 피부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고가의 화장품은요, 자신들 브랜드만의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서 성분 중에 TM, 즉 트레이드 마크라는 성분을 출시를 합니다. 이 성분들은요, 식약청에서 안전하다고 허가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업에서 기능성 허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만약에 미백 기능성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 식약청에서 이 성분은 안전하고 미백 기능성 효과가 있고 주름 기능성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비용도 많이 들이고 어렵게 연구해서 만들어낸 성분들을 모든 기업이 전부 사용할 수 있게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자신들이 만든 기술력이 빠져나간다는데 그 어떤 기업에서 옳다구나 하면서 인증을 받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화장품 성분들이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 피부의 효능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피부에 해를 끼친다면 화장품이 출시되기 이전에 법에 의해서 막힐 겁니다. 다만 자신들의 기술이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능성 인증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기업들은 자신들만의 연구소에서 막대한 자본을 들여 좋은 성분과 화장품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가기에 저가의 화장품들과는 다른 더 뛰어난 효능을 가진 화장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뛰어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은 내가 늘 사용하던 저가 화장품들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피부 타입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피스킨! 우선 민감성 피부입니다. 민감성 피부분들은요, 대부분 항상 순한 화장품만을 찾아서 사용하다가 문득 내 피부의 장벽이 무너져서 민감한 거니 피부를 재생시켜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재생 화장품을 찾으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민감성 피부에 갑자기 고급 화장품을 팍 발라버리면 피부가 깜짝 놀랍니다. 따뜻한 물로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찬물이 나오면 내 몸은 따뜻한 물에 적응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찬물이 나와버리면 나는 아차가 하면서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민감성 피부가 고급 화장품을 사용하실 때는 소량씩 스킨부터 3일 간격으로 하나하나 제품 가지 수를 늘려가 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피부가 놀라지 않게. 또 민감성 피부는요, 재생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수분 공급용 화장품을 먼저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재생용 크림이나 에센스를 구비하여 사용하는 것이 피부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드름성 피부가 고급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요, 화장품 성분이 너무 과하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화장품 성분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약 30가지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드름용, 지성용,
이 말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구매해주세요. 건성용 제품에는 오일 함유량이 지성용 화장품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일 함유량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 제품을 선택해주세요. 에센스랑 크림에는 오일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지성용 크림에는 오일이 건성용 제품보다 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의 유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노화 피부가 고급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요, 대부분 탄력, 주름 완화 제품을 사용하실 텐데요. 대부분의 화장품 브랜드에서는요, 탄력하고 주름 라인이 가장 고기능적 역할을 합니다. 즉, 화장품 효능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 위험도 높은 거고요. 더군다나 노화 피부는 이미 세포라던가 피부 장벽이 다른 나이대의 피부보다 더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가신다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며, 사용하시려는 고급 화장품의 브랜드의 가장 아래 단계의 화장품을 우선 사용하셔서 나의 피부에 맞는지부터 확인 후에 그 브랜드의 더 높은 고가의 화장품으로 넘어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요, 고급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물론 화장품은 브랜드마다 또 제품마다 다 케바케입니다.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고급 화장품은 단순히 이름값만 높은 게 아닙니다. 기술값이 더 크다는 점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 건 언제나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정확하고 값진 정보들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그럼